네, 안녕하세요. A+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8-3번 무한급수의 수렴 판정법에 대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절대 수렴, 교대급수 판정법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에는 몇 급수에 대해서 또 배울 겁니다. 몇 급수. 그 전에 여기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겠죠? 자,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할 거고, 자, 일단 확인 문제는, 이전에 했던 거 복습 겸 제가 넣어놓는 거니까, 제가 일단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꼭.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수렴하는지 판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보통 우리는 어떻게 뒀죠? AN으로 뒀습니다. 뭐 AN, BN, CN 뭐 상관없는데 AN으로 둬서 얘가 어떻게 하면 수렴할까? 어떻게 하면 발산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판정법으로는 일단 일반한 판정법을 먼저 써볼게요. 일반한 판정법을 쓰면 일반한 판정법이 뭐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3이 나오죠. 얘 0이 아니네? 0이 아니면 뭡니까? 발산이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풀이 과정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뭐에 의해서? 왜냐하면 일반한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합니다 라고 적어놓으면 완벽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AN으로 둘게요. AN으로 두는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자, 얘는 뭡니까? 0이죠. 0이 되면 일단 0이니까 발산이라는 조건은 이제 피합니다. 일반한 판정법에 의한 발산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럼 얘는 그래도 0이니까 수렴 또는 발산을 하겠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다른 판정법에 대해서 생각해야겠죠? 자,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다음 배운 건 또 뭐가 있을까 했더니 극한 비교 판정법이 있어요. 극한 비교 판정법을 해보는 겁니다. 극한 비교 판정법은 뭐죠? AN, BN을 각각 구해서 리미트를 보내는 거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그러면 이거의 값이 뭐 어떻게 되죠? 이거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조건과, 그리고 이게 된다면 AN과 BN은 둘 다 수렴하거나 혹은 둘 다 발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BN이 뭔지 알아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 자, 그러면 AN의 값은 일단은 있고 BN은 어떻게 하죠? BN은 분모에서 가장 큰 차수 n제곱, 분자에서 가장 큰 차수인 2n을 가져옵니다. 그럼 얘는 뭐죠? n분의 2죠. 그래서 bn분의 an을 넣어주면 얘는 실제 값이 계산해보면, 계산하는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1이 나옵니다. 1.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 극한 비교 판정법에 대한 최소 조건을 만족을 했고, 그 다음 an 또는 bn이 동시에 수렴하거나 발산하기 때문에 bn의 값을 보니까 얘는 n분의 2네. 그럼 n분의 1이니까 얘 뭡니까? P급수에 의해서 발산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bn이 발산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뭐다? 발산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한다 라고 풀이를 적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3번입니다. 3번은 자, 이거를 좀 다시 적어보면 3n 승분의 n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이 들어가면 보통 비율 판정법에 의해서 많이 계산할 수 있어요. 진짜 지수 함수가 들어가도 비율 판정법을 먼저 떠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3 비율 판정법은 3n 이거죠. 좀 먼저 적어도 리미트 이제 m이 무한대로 갈 때 뭐 n이 해도 크게 문제는 될 거 없지만 답에는 그래도 좀 다르게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이 m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주고 얘를 계산을 해주면 3분의 m 더하기 1이 나옵니다.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3 더하기 m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 뭡니까? 무한이죠? 무한이 뭡니까? 따라서 발산한다. 뭐에 의해서? 비율 판정법에 의해서 라고 적으시면 정답이 됩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했고요. 자, 절대수렴 판정법입니다. 일단은 보시면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이 수렴을 하면 그냥 우리가 판별하고자 하는 이것도 절대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수렴한다는 거죠. 결국은 무조건 수렴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 보면 대체 어떻게 판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를 보겠습니다. 얘가 수렴하는지 판별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있는 식을 절대값 씌워보겠다 이겁니다. 자, n제곱분의
sin n 절대값 씌워볼게요. 얘는 이제 보면 이렇게 됩니다. n제곱분의 1이라는 범위가 같습니다. 왜 1일까요? 분모는 오케이, 같은 거 인정. 얘가 왜 1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대 최소가 1이죠. 보면 사인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주기를 갖는데 1과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도 되겠죠. 마이너스 1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식을 둘 수 있고, 이 식은 P급수에 의해서 뭐죠? 수렴이겠죠? n P자리가 1보다 크니까 그 수렴. 그러면 결국은 얘는 뭡니까? 절대 수렴 판정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는 걸 확인하니까 비교 판정법이죠. 여기서는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가 수렴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수렴을 하면 절대 수렴 판정법에 의해서 얘가 수렴한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쉬워요. 넘어갈게요. 자, 교대급수 판정법입니다. 교대급수 판정법. 이게 보시면 뭐 AN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단조 감소함수이며, 그 다음에 리미트 R이라고 되어 있는데 N입니다. 오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교대급수는 이게 수렴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교대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n 플러스 뭐 1 빼기 뭐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n 3승 플러스 1 빼기 n 4승 1 뭐 이런 식에 대한 식이겠죠. 그러면 얘네들 나열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될 때 보통 교대급수 판정법을 씁니다. 항상은 아닌데 이런 식의 식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의 n승과 같은 이런 식의 식이 있으면 보통 교대급수 판정법을 씁니다. 항상은 아닙니다. 근데 보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교대급수 판정법을 써볼까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김새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자식이 AN이라는 건데 AN이라는 건데 얘가 단적 함수인지를 먼저 판단해야겠죠. 교대급수를 쓰려면. 그러면 얘를 미분 fx를 이제 x제곱 플러스 1분의 x라고 두고 미분을 때리겠습니다. f 프라임 x죠. 얘를 미분을 때리면 이제 결과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제곱에 1-x제곱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분모는 양수, 무조건 0 이상의 양수이고, 얘를 통해서 음수인지를 판별해야 되는데 x는 1부터 계속 넣어주니까 얘는 무조건 뭡니까? 단조 감소함수가 돼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고, 감소함수가 돼 있구나. 됐죠? 단조 감소함수인 걸 확인했으니까 얘는 결국 뭡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수렴한다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an은 n제곱으로 위아래로 나눠주면 리미트 1 플러스 n제곱분의 1 n분의 1이니까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죠? 따라서 0입니다. 그럼 뭡니까? 따라서 수렴한다. 그럼 뭐라 적어야 될까요? 단적 함수 함수임을 보여줘야 되고, 결국에는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쉽죠? 실전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1번이에요. 자, 요거는 팩토리얼이 들어가면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얘는 답을 적어드리면 발산입니다. 한번 스스로 꼭 해보세요. 얘는 보통 지수함수 그 상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일반의 판정법에 의해서 뭐 판단하기가 어렵다,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판정법을 써보시고, 얘는 계산을 했을 때 얘는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똑같이 수렴합니다. 적분 판정법 한번 해보세요. 적분 판정법.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볼게요. 얘는 이제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교대급수 판정법을 써야 되나 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AN이 지금 마이너스 1 AN을 지금 그러니까 이 자체를 AN으로 두고 일단 먼저 생각하면 n승에 n 루트 n sin n 파이 라는 식을 구할 수 있죠. 이거 제가 오타 나서 미리 지운 건데 K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교대급수 판정법인지 먼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얘가 단조함수인지 판단하려고 하니까 뭐 미분 때리면 나오겠지만 확실히 쉽진 않죠. 감소함수 얘가 감소함수인지 그게 확인이 되더라도 우리는 또 뭘 확인해야 되죠?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보시면 리미트 a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n자리 n을 0이 되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가 또 0이 되는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걸 써줘야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한번 그러면 절대수렴 판정법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죠? 왜일까요? 얘 보시면 n 루트 n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이해되시나요? 사인 그래프도 그래프를 그려서 아까와 똑같죠? 그렸을 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똑같이 뭐가 됩니까? P급함수 n 곱하기 n의 2분의 1이니까 얘는 결국 이 n의 2분의 3승이 됩니다. 얘는 그럼 P자리가 2분의 3이라는 건데 1보다 크죠? 그러면 뭡니까? P급수에 의해서 수렴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P급수에 의해서 수렴을 한다는 것을 얘를 확인해주고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가 수렴하므로 절대 수렴 판정법에 의해서 이 식이 수렴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생각보다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꼭 각각 교대수렴 판정법과 교대급수 판정법이랑 절대수렴 판정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문제 여기 있는 걸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몇 급수와 수렴 반경으로 내용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